사회적 기업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즉 정부, 그 다음에 관련 부처,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데서 싸질러놓은 똥이라고요. 자,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뭐라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가치 그 지표를 설명할 때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만든 영상이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가치 지표란 무엇이냐?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들어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고요.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17년이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왔는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립이 아직도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남들은 뭔지도 모르고 또 정부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도 없이 사용했다는 거죠. 정부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를 만든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무튼 그건 그것이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논할 때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2015년 9월에 유엔에서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약속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금방 또 1시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7개다. 세부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따로 이렇게 링크를 시켜놨거든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7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엔의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실정에 맞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22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국제적인 이런 유엔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가 일부 국가 그리고 일부 선진국 이런 데서 이렇게 먼저 거론이 되고 화두가 되면서 활성화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단어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를 평가, 측정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표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21년 OECD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위한 소셜 임팩트 측정 보고서 및 SVI 지표를 소개하게 되면서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2022년 6월 ILO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일반 토의 의제로 선정 및 결의했고 2022년 11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 경제 관련 결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또 이런 관심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들과 권고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OECD에서 2022년 6월에 9가지 사회연대 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9가지 중에서 7번에 해당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과 가장 밀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 7번을 보게 되면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라고 되어 있고
세부 내용 살펴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인증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말하는 사회성과 측정은 사회적 기업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모든 활동들로 생성된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조직부터 그 마을의 그 반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의 그 활동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라는 것이죠. 근데 정부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게만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조직 많잖아요. 그런 데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사회적 기업만 평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OECD가 권고한 사회적 성과 측정 정책 지침을 살펴보면 1. 정책 체계 개선 2. 지침 제공 3. 증거 구축 4. 역량 개발 지원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OECD가 지침 속에 또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는데 그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지침 중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회적 성과 측정 의무화 방안 고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OECD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유엔도 거들었는데 2023년 4월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됩니다. 뭐 좋게 말해서 뭐 서로 잘 살아보자 뭐 이러는 건데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튼 그걸 유엔에서 그렇게 또 했다는 거고요. 세부 내용 중에 뭐 중요한 것은 정부는 사회연대 경제의 기여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 재정 및 공공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등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사회적 가치 지표를 뭐 지금까지 개발해서 뭐 다양한 뭐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뭐 강제 사항으로 이렇게 측정을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되지는 못했었는데 뭐 지표에 관련된 의견들은 뭐 서로 분분하죠. 뭐 이거에 맞네 저게 맞네. 아직도 뭐 지표 현재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지표 자체도 앞으로 향후 뭐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고 환경이 변화되니까요. 현재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도 뭐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2024년 4월에 OECD가 사회적 경제를 위한 임팩트 측정 가이드를 발간했는데 현재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가 수정되고 변화되는데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9월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차 기본계획에서 뭐 주목해야 될 내용은 역시 사회적 가치 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기본계획 정책 방향 중에서 지원 체계, 그다음에 전면 개편 및 사회적 가치 평가와 지원 연계와 관련된 세부 내용 중 뭐 중요한 내용은 사회적 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를 공공구매 그리고 세제 혜택 등과 연계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줄라니까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평가를 어쩔 수 없이 뭐 강제화해야 된다. 또 강제화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계획 정책 방향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 내용은 기본계획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 과제별 세부 과제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은 뭐 정부 지원, 동일 지원에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차등 지원의 지표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평가 지표에 따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할 때부터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회적 기업 관련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실은 정부와 지자체장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이후 새롭게 변경되는 것들은 24년까지 사회적 기업 지표 SVI 측정을 완료하고 25년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 때부터 SVI 측정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한테도 뭐 이쁜 짓 하는 것만 주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다음 SVI와 정부 지원 연결을 한다는 건데, SVI 중에서 그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우수 이상은 받아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 또는 민간 사업 참여 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SVI 75점, 그러니까 우수 기업이 안 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다 한들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가 미흡이 나오면 재측정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요. 평가가 보통까지 받으면 어차피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이나 미흡이나 마찬가지니까 보통한테도 재측정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보통은 그냥 가고 미흡을 받은 기업한테만 재측정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제도를 처음 시도하면서 좀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준다고 하는데요. 매년 받으라고 하면 뭐 사회적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뭐 평가하는데 그 측정하는 그 인력, 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도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차라리 측정을 매년 하고 뭐 사업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보고서 제출은 뭐 진흥원 입장에서 보면 뭐 예산도 안 들어가고 뭐 업무적인 부담이 덜하긴 하겠네요. 근데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측정 체계 그 고도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냥 뭐 노력하겠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평가를 제대로 하다 보면 기업한테는 부담이 되죠. 근다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 평가 그 질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도 잘하고 기업의 부담도 줄여주고, 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시행하려면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기업이 부담을 갖더라도. 그건 제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이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라 하시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기업청 경영 공시를 하면 SBI 평가 시 가점을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건데, 사회적 가치 평가 시 경영 공시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 경영 공시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를 뭐 예를 들어서 우수나 탁월을 받아요. 그러면 그 우수 탁월 받은 그 기준에 의해서 경영 공시 하는 부분은 경영 공시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다음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지침에도 사회적 가치 평가와 우선 구매를 연계한다고 하는데, 2026년부터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지침과 연계한다고 합니다. 2025년 실적 평가분이라고 하니까 2024년 올해죠. 사회적 가치 지표에 맞는, 그러니까 우수나 탁월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죠. 올해. 안 그러면 2025년도에 평가할 때 뭐 우수나 탁월이 안 나와버리면 2026년도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지침에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중요하죠. 아무튼
사회적 기업들한테는 2024년이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새로운 조직이 생겼죠. 사회적 기업 가치 인증센터. 여기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할 것 같고요. 지역에 6개 센터가 생겼는데 이 6개 센터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영상 만들면서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된 게 뭐였냐면 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제도 그리고 뭐 육성 정책 뭐 인증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 사회적 기업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그때그때 뭐 어떤 지침이 나오고 그때그때 권고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즉 정부, 그 다음에 관련 부처,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데서 싸질러놓은 똥이라고요.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수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책을 세우고 인증 심사를 하고 육성을 했던 관련 정부나 관련 부처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들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 사회적 기업들이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들을 보면 정말 바쁘거든요. 근다고 해서 매출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들은 사회적 기업들한테 찾아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업장 점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서류 내놓으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그 서류 보면서 또 미흡한 것은 나중에 또 이렇게 보완해야 되고 또 그 점검하는 서류들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다 잘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2번씩 그 사업 보고서 제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심시험은 센터 하나 지자체에서 나와서 교육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全员공시도 의무화 될 거고 사회적 가치 평가도 앞으로는 지금은 2년에 한 번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회적 가치 평가도 매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과도하다라는 건 뭐냐면 아니 돈을 벌어서 지역사회의 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이 높은 지표 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이런 심사 과연 사회적 기업들이 버텨낼까 그런 의문이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감시 또 어떤 평가 받는 데가 있을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한테는 사회적 기업 지원 많이 받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모르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막 댓글에다가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많이 받았니 어쩐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긴 영상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 듣고 계시면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여기서 그만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